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열, 우리 서로부터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서로 마이크 꺼져 있어. 여기에서 그 캐피펜이라는 애가 레이하고 같이 도망치던 상황 중에서 그 고무보드를 뜨거운 곳에 던졌는데 거기에서 고무보드가 부풀었는데 너네도 이런 비슷한 상황 중에서 겪은 게 뭐가 있어? 음, 서로 지명해. 어, 제가 먼저 해요? 아니면 친구들이 시켜요? 네가 하면 돼. 네가 먼저 할 수 있으면 네가 먼저 하고 안 그러면 친구도 지명하고 싶으면 진행하고 네가 진행자인데 네가 마음대로 해야지. 나도 예전에 그 풍선이 있었는데 그 풍선이 다 쭈그러져 가고 있었는데 그런 풍선이 뜨거운 물에서 약간 튀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 진행해. 어떡해요? 진행 시키면 되지. 손도 사람 시키고 손도 사람 없으면 네가 그냥 누구씩 말씀해 주세요 하면 되지. 진행자인데. 아무나 선택해요? 음, 민준이는? 어, 음, 저 약간 그런 일이 딱히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네. 그럼 어떡하지? 음, 음, 다 애들이 시켰어? 다 못했대요. 그러면 너가 이제 다음 거 진행하거나 마쳤으면 끝내거나. 끝낼게요. 자, 다음 그, 민준이. 음, 그 28쪽에서 미국 사람들이 만든 그 화씨라는 온도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굳이 섭씨가 있는데 왜 굳이 더 복잡하게 화씨를 굳이 하나 더 만들었을까? 음, 그럼 일단 나 먼저 말하면 약간 그 미국 사람들은 약간 온도, 아니 그 섭씨보다 약간 우리나라 고유의 약간 온도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만든 것 같아. 미국 사람들이 화실을 만든 것 같아. 서로. 내 생각에는 미국 사람들은 뭔가 이거 두 개하고 사용하는 방도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서 좀 더 보기 편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음, 정아랑 민호는? 어, 나는, 음, 왜 미국은 화를 쓴 이유가 자기 나라를 살짝 튀게 하려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만 좀, 아니, 그 미국만 색다르게 만들어 조금 튈 수 있게 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어, 정아는? 나는 미국이 자신만의 그 미국 나라의 음, 미국 음, 음, 정아야, 미국 나라만의 얘기해. 그 온도를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 음, 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그 섭씨하고 그 화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 부분에서는 좀 이따가 우리가 섭씨와 화씨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를 쓰고 있는데 비해서 왜 미국은 화씨 온도를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한 얘기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민호. 네. 어, 저는 53쪽에서 볼 수 있는 너네는 왜 겨울에 검은 옷을 많이 입는 것 같아? 보면 사람들이 겨울엔 좀 검은 옷을 많이 입자. 어, 민진이가 먼저 손 들었으니까 민진이부터 해보자. 그 내 생각에는 그 약간 검은색이 햇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햇빛을 흡수해가지고 그 따뜻해지기 때문에 겨울에 검은 옷을 많이 입는 것 같아. 음, 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제 내 생각에는 겨울에 검은 옷을 많이 입는 이유는 민준이가 말한 거랑 거의 똑같은데, 내 생각엔 겨울에는 좀 춥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검은색이 여름엔 안 입고 겨울엔 좀 많이 입는 이유가 겨울에는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려고 빛을 잘 흡수하는 검은색 옷을 입는 것 같고 내 생각 또 말하자면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햇볕을 더 흡수하면 더 더워지니까 검은색 옷을 별로 안 입는 것 같아. 그러면 정하나 서로도 어떻게 생각해? 나도 검은색이 빛을 흡수해서 더 따뜻해지려고 그런 것 같아. 음, 그럼, 그럼 서로는 나도 너네랑 비슷한 것 같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겨울에는 검정색 계통의 옷을 더 많이 입고 여름에는 흰색 계통의 옷을 더 많이 입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검은색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빛을 빛을 흡수하는 성질, 흡수하는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흰색은 빛을 반사하는 반사. 반사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은 아무래도 추우니까 빛을 좀 흡수해 줌으로써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여름은 더우니까 빛을 반사해서 좀 시원하게 입으려고 흰색 계통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겨울에도 검은색 계통 옷 안 입고 흰색 계통 옷 입거나 다른 색 계통 옷 입는 경우도 많아. 왜 그럴까? 음, 왜 굳이 검은색 계통의 옷을 고집하지 않을까? 또 여름에 반대로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 이유가 뭘까? 그 음,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럴까? 막 사막이나 북극처럼 너무 춥고 너무 덥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옷이 따뜻한가 뭐 하는 건가는 꼭 색깔 때문에만 결정되는 게 아니, 아니야. 그 옷감의 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요즘 옷감을 만들었던 그런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기온 보온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냉성 보온성이 달라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색깔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야. 어, 두 번째로는 요즘에 에어컨 뭐 선풍기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옷이 미치는 효과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민호가 나는 멋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덥더라도 나는 좀 춥더라도 나는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나는 멋, 뭐 그런 그 판단들 때문에 다른 색깔의 어떤 그 옷을 입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말했듯이 색깔과 온도의 어떤 그런 성질적 특성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누구야? 정아? 네. 해? 이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열을 읽고, 나는
알게 된 점을 말이라고 하는데 나는 열팽창이라는 걸 알아냈어. 이건 물체가 열을 받으면 라는 걸 알았어. 원래 열팽창이라는 걸 몰랐는데 내가 이 열- 정아 말이 지금 끊기는 거야? 아니면 정아가 좀 쉬었다 얘기하는 거야? 그 구분을 못하겠네. 정아가 지금 멈춘 거야? 정아야? 응? 멈춘 것 같지 않은데. 지금 화면이 움직이잖아. 정아야? 네? 왜 얘기하다 말아? 네가 열팽창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뭐, 열팽창은 뭐, 물체가 열을 받으면 응, 그 물건이 팽창하게 되는 거야. 이 그런데, 응, 온도와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예를 읽고 알게 된 점이 있다면 알게 된 점을 말해줘.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자, 정아는 이 책을 통해서 열팽창에 대해서 알겠다는 거지? 네. 그 다른 친구들은 이 책을 통해서 뭘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정아 진행해. 어, 그러면 민준이가 손을 들었어. 민준이가 먼저 말을 해. 나는 그 71쪽에 나와 있는 그 증발의 반대인 그 응축을 알게 됐어. 그 응축, 그 증발과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상태의 변화인 응축을 알게 된 것. 그러면 지민호랑 서로는 뭘 알아냈어? 어, 나는 이 페이지 오늘 손을 촌본 내 열이라고 써있는 그건 그 페이지 안 쓰지만 맨 앞에 있는 이 모든 물질 분자라는 알갱이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나는 모든 물질 다 분자라는 알갱이로 이루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이 처음 부분을 읽고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의 반대라는 것을 알았어. 그럼 서로는 나는 그 섭씨와 하씨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하씨와 섭씨의 그 온도 차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잘 했습니다. 아까 우리 나왔던 섭씨와 하씨 얘기부터 먼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온도계, 그러니까 오늘 기온이 뭐 18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아, 평소보다 이제 기온이 높았다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기온이 18도씨였다 할 때 이 18도씨는 뭐야? 뭘 기준으로 한 거야? 섭씨, 우리가 쓰는 거는 섭씨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온도를 나타내는 거에는 섭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섭씨 있고 또 뭐 하씨, 하씨가 있어. 또 하나 세 가지 나오지 않아? 섭씨하고 하씨하고 말해. 정말 손든 거 아니야? 네, 네. 섭씨가 영하? 있고 하씨가 있고 뭐라고? 영하? 영하? 영하는 말 그대로 그 어는 점 밑에는 그 영하라고 그러는 거고. 34쪽. 비열? 아닌데. 비열은 열이 그 갖고 있는 열량을 비열이라고 그러고. 34쪽에 보니까 34쪽. 켈빈 온도? 켈빈 켈빈. 온도라고 그랬어. 켈빈 온도 찾았니? 네. 요 세 가지가 있어. 요 세 가지는 조금 다른데 여기 보니까 설명이 잘 돼 있는 블로그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그걸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의 표준은 섭씨도 화씨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쓰는 섭씨, 미국이 쓰는 뭐? 화씨. 그래서 우리가 쓰는 섭씨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표준 대기야. 보통 상태에서 물이 어느 점 뭐? 영도 끓는 점 뭐? 100도 100도 사이를 뭐 한 거? 100등분한 거. 100등분은 그래서 0도와 100도를 1도, 2도, 3도, 4도에서 100도까지 우리가 쓰는 이런 온도계가 바로 섭씨 온도계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익숙한 거지. 근데 미국은 화씨를 사용하는데 화씨는 어느 점이 몇 도? 32 하시 32. 끓는 점이 210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32도 212가 아니라 섭씨 0도를 애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32 2라고 표현하고 끓는 점 100을 뭐라고 표현하고 212라고 212 여기서 0에서 100 사이는 100등분이었잖아. 근데 얘들은 얼마? 180등분. 180등분을 한 거야. 어? 그래서 요 섭씨 온도계라는 게 있고 요 화씨 온도계라는 것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하지만 실제로 국제 단위계에서 정한 기본 단위는 섭씨도 아니고 화씨도 아니고 뭐라는 거야? 켈빈 켈빈 온도야. 켈빈 온도. 그래서 이 섭씨 온도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물이 어는 점은 0도, 끓는 점은 100도라고 했어. 똑같은 걸 화씨 온도에서는 얼마로 표현하고? 32도, 32 212도. 그런데 뭐는 켈빈 켈빈 온도에서는 273.15K에서 끓는 점은 373.15K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절대 온도라는 게 있는데 절대 온도는 이거 섭씨 온도에서는 영하 얼마? 273.15 화씨 온도에서는 영하 450. 459.7 켈빈 온도에서는 0도. 0K 이 절대 온도라는 건 뭐냐면 열 에너지가 없는 상태. 최저 온도. 모든 입자가 완전히 운동을 멈춰서 기체 부피가 뭐가 된 상태? 0이 된 그런 상태를 보고 우리가 절대 온도 K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는 뭘 기준으로 했다? 물. 물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들. 그 점이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다른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화씨는 미국 게 아니야. 원래는 독일의 다니엘 가브리엘 파른하이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온도 단위를 만든 거야. 1708년도에.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거를 그 독일에서 발명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영어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주로 이 단위를 많이 사용했대. 그러다가 나중에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은 섭씨로 뭐 했는데? 바꿨는데 누구만? 미국만 여전히 섭씨로 바꾸지 않고 화씨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외국 여행 가면 그 전원 코드가 달라갖고 그거 우리나라는 몇 볼트 쓰는지 혹시 알아? 우리나라는 전압 220볼트 둥글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쓰잖아. 그런데 비해서 다른 나라들 중에는 110볼트를 쓰는 나라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기가 달라. 코드가 달라갖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쓰던 그 전자기기를 외국에 가서 함부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타버리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 나라들마다 쓰는 그 전압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표준화가 안 됐고 우리나라는 자동차에서 운전할 때 그 운전석이 어디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 응? 우리나라는 왼쪽에 있지 왼쪽에. 근데 영국과 일본은 오른쪽 운전하는 사람들 오른쪽에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나라마다 뭐해? 달라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들도 그 섭씨와 화씨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나라마다 그냥 뭐 한 거야? 달라 뭘 채택할 건가?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화씨를 뭘로 바꿔야 되는데 섭씨로 바꿔야 섭씨 되는데 별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뭐 한 게 없어? 불편한 게 불편 없고 오히려 이걸 바꾸려면 교과서도 다 바꿔야 되고 뭐 무슨 문서 같은 걸 다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귀찮은 거야.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안 바꾸고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고집해서 유지하고.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미국이 안 바꾸는 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힘이 세서 그래. 다른 나라들은 그 뭐 자기만 그렇게 쓰면은 불편하니까 바꿀 텐데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별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야 불편하면 누가 바꾸라는 거야? 니들이 바꿔 이러는 거야. 유지. 그럼 니들이 바꿔. 자기들은 아쉬울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섭씨와 화씨 그다음에 켈빈 온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미국 여행을 가거나 이랬을 때는 조심해야 되지. 자동차 계기판 이런 거에서 우리 거를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뭐야 문제가 생겨.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섭씨 온도, 화씨 온도,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켈빈 온도, 절대 온도 이러한 또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정아가 알겠다는 부분들인데 대부분의 물체는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정아야? 네가 이 책을 통해서 알겠다는 게 팽창. 팽창 늘어나. 반면에 온도가 뭐하면 내려. 내려가면 뭐가 네. 된다고? 수축, 줄어들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차 철길에 이렇게 기차 철길 하는데 이 기차를 이렇게 하나로 안 연결해 놓고 중간중간 이렇게 띄워놨어. 혹시 그 이유를 알아? 정아야? 네? 기차 철길인데 이 철길에 이 쇠가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 중간이 뭐였다 끼어 있다는 거야. 정아야. 기차 철길에 이런 식으로. 왜 이 사이를 이렇게 띄워놨을까? 왜냐면 너무 뜨거워지지 말라고. 뜨거워진데 왜? 빨리 뜨거워지면 뭐? 식으라고. 뭐라고? 빨리 식으라고. 떼놓으면 왜 빨리 식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로 쭉 이렇게 해놓으면 될 건데 왜 이걸 이렇게 해놓지 않고 중간중간에 띄워놨냐고. 왜냐면 열이 너무 많으면 응, 만약 기차가 많이 다니면 응, 기차 바퀴가 이미 뜨거워지는데 응, 그 불이 부딪히면 응, 철로가 응.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민우나 민준이나 서로는 어떻게 생각해? 왜 이걸 떼놨을까? 전도되지 말라고. 전도되지 말라고. 민우나 민준이는. 음. 자, 우리가 조금 아까 무슨 얘기 나누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낸 거야? 무슨 얘기 팽창. 열의 팽창. 열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 물체가 어떻게 된다고? 팽창. 팽창한다고, 늘어난다고. 자, 거기 그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철길 얘기를 했을까? 얘들아, 이렇게 해놨어. 근데 뜨거운 여름이 됐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고? 팽창이. 팽창이 되면 이게 이렇게 이 상태인데 이게 팽창이 되면 이게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휘어져 버리겠지. 아. 민호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아야? 이 상태에 있는데 이게 늘어나 버리면 똑같은 이 상태인데 이게 갑자기 뜨거워져서 이게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이게 휘어져 버릴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뭐 해놓으면 띄워놓으면 뜨거워져서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뜨거워도 안 이어져요. 뜨거워져서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네. 이해가? 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콜라를 사 먹었는데 콜라를 사 먹을 때마다 콜라 회사가 너무 치사한 것 같아. 콜라 회사가 보면 치사하게 여기까지밖에 안 채워놨어. 요만큼을 떼먹었어. 음. 그치? 만약에 이건 좀 다른 얘기구나. 지금 선생님 잘못 얘기해. 여기 끝까지 다 뭐 해주지? 채워주. 끝까지 채워주지. 끝까지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채우지 않은. 채워주지 않았어.
왜 이렇게 끝까지 채우지 않고 요 위에를 이렇게 비워뒀을까? 그 얘기도 알아? 기포가 올라오면은 아, 터지니까. 기포가 올라오면 터져서? 또 다른 사람. 이것도 너무 꽉 채우면 어, 그 팽창 에너지가 너무 커져서 유리병이 깨져서 뭐 판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뭐 할 걸 대비해서 팽창, 깨질 걸 팽창할 걸 대비해서 공간을 뭐 해도 비워두거나 아니면 이제 물은 얼면, 얼면 또 부피가 뭐 한다고? 늘어내. 팽창돼. 그럴 경우를 뭐 해서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뭐라는 거야? 이렇게 공간들을 이렇게 비워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고 내려가면 뭐 한다? 수축한다.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누가 비열 얘기를 했는데 자, 비열 36조 보겠습니다. 26조. 비열이 뭔지 26조. 비열이 뭐래? 어떤 물질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그렇지. 물질 1g을 1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필요한 열의 열의 양. 양. 이걸 보고 비열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이 비열이 물질마다 뭐하다? 다르다. 물질마다 다르다. 달라요. 비열이. 자, 그 다음에 칼로리.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이건 뭐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니 뭐 칼로리가 낮은 음식 그런 뭐 칼로리 계산을 잘해야 한다는 동 칼로리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 칼로리라는 말의 뜻은 27조. 1칼로리는 물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그렇지. 칼로리는 특별히 물질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비열이라면 이 비열 중에서 물 1g을 1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네. 양을 뭐라고 그런다? 칼로리라고 얘기한다. 칼로리. 그럼 비열과 칼로리가 관계는 뭐겠어? 비열과 칼로리의 관계는 음, 비열 중에 뭐가 있는 거야? 칼로리. 칼로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열이 뭐 물의 비열, 그다음에 뭐 석유의 비열, 뭐 나무의 비열, 공기의 비열 이렇게 여러 가지 비열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물의 비열을 뭐라고 부른다? 칼로리. 칼로리라고 부른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거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것들이 아니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 여러분들 이 이야기 지난번에 그 날씨를 바꾸는 요술쟁이 바로 구슬쟁이 바람 이야기에서도 선생님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그때 봤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네, 사우나 온도가 막 95도 뭐 심지어는 막 120도 이러는데도 사람들이 그 사우나에 뭐해? 탈수. 들어가갖고 앉아 있다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20도 물이 막 95도다 120도다 그런 물에 여러분 손 넣으면 어떻게 돼? 화상 입어요. 화상 입어. 큰일 나. 근데 어떻게 사우나실이 막 95도 막 100도 막 120도 막 이러는데 왜 우리는 거기서 화상을 입지 아니하고 그 사우나실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야? 물보다 비열이 낮아서? 뭐가? 비열이 낮아서? 아, 그 이야기가 바로 36쪽에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물론 이거 좀 다른데 거기서 물의 비열보다 그 수증기나 이런 것들의 비열이 더 뭐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낮게. 그래서 그 온도는 높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열의 양은 그렇게 뭐하지 않기
때문에 많지 높지 않기 때문에. 않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화상 입지 않는다고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사우나실의 발판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야? 주로 금속, 나무. 나무. 나무 발판을 만들어 놓지 금속 발판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 이유가 음, 비열이 작아서 조금만 열을 공급해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가? 금속 쟁반이. 금속 쟁반 같은 경우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금방 많이 올라가서 금방 뜨거워진다. 반면에 뭐는 나무는 나무는 비열이 뭐다고? 적기 때문에. 아니지. 나무는 비열이 크다고. 아, 자, 정아. 나무가 비열이 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정아야. 음, 민호, 무슨 말일까? 음, 나무가 열 1도로 올리는, 어, 정확히 설명은 잘 못하겠어. 서로 나무가 비열이 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열이 잘 이렇게 전달될 수 있다는 말. 민준이. 음, 열을 가해도 잘 뜨거워지지 않는다. 그치. 나무의 온도를 뭐 하려면 높이 올리려면 많은 뭐가 필요하다? 열이 필요한. 열이 필요하다. 많은 열이 필요하니까 나무의 온도가 잘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지 않는다. 잘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사우나시 이런 데다가 나무 발판을 놓는 이유가 나무가 뜨거워지려면 많은 열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무는 잘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무 발판을 놓는다는 거야, 정아야. 이해가? 네. 네. 그래서 서로가 얘기하는 건 좀 달라. 서로가 얘기하는 거는 전도율이라는 거야, 전도율. 전도율이라는 거는 전도가 뭐야? 열이 이동. 열을 전달하는 거야. 열을 전달하는 건데 전도율이 높은 물건이 있고 전도율이 낮은 물건이 있는데 즉 열의 전달을 나무가 뭐 하는 거야? 잘 갈방. 못한다. 아, 나무. 그러니까 나무는 열의 전달을 잘 못하고 그 전도율이 낮고 반면에 비열이 커서 나무의 온도를 올리려면 많은 열이 필요하고 이게 나무의 특성이야. 반면 금속은 비열이 적어서 온도를 올리는데 적은 열이 있어. 적은 열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게다가 금속은 전도율도 뭐해? 전도율도 높다. 높다. 좋다. 열 전달도 잘 된다. 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의 어떤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쪽. 이걸 바탕으로 열의 성질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열의 성질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나가는 열의 성질. 열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대? 음, 24쪽에. 열은, 열을 받으면 에너지를 얻어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그것도 있어. 열을 받으면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는 특성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전에 열은 또 에너지. 무슨 에너지? 에너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대? 음,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는 에너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그래, 흐르는 에너지다라는 거야, 열이. 정아,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는 에너지라는 걸 정아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화가 음. 경험한 거. 어, 사막에서 북극으로, 뭐라고? 사막에서 북극으로 너 간다. 사막까지 가봤어? 정화 네가 직접 경험한 거.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른다라는 거 경험한 거. 네가 직접 느낀 거 없어? 음, 자, 정화가 추운 겨울날 손이 어떻게 돼? 싫어. 차갑지? 손 지겨우면 네가 귀 같은 데 잡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네. 아니면 막 배에다가 막 손 집어넣는단 말이야. 왜? 손이 따뜻해. 배가 따뜻하니까. 그러면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차가운 손을 이렇게 배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정화야. 어떤 일이 벌어져? 따뜻해져요. 손이 점점 뭐해져? 따뜻해져. 왜 이 손은 따뜻해지는 걸까? 음, 왜냐면, 음, 그 밖에는 열이 차가운데, 얘는 음, 살도 있고 해서, 열이 음. 못 나가니까. 못 그래, 못 나가서? 나가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배웠는데, 정화야. 민호, 왜 차가운 네. 손을 배에다 집어넣으면 손이 따뜻해질까? 우리가 제 생각 우리가 차가운 물에 적응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음, 그것보다 훨씬 따뜻한 물을 마시니까 따뜻해지는 거 아닌가? 자, 민준이, 왜 그, 차가운 손을 배에다 이렇게 만지면 손이 따뜻해져? 그 배가 뜨겁기 때문에 음,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는 에너지라서 배가 뜨겁기 때문에 차가운 손으로 열이 이동해가지고. 그렇지. 즉, 이 손이 따뜻해진 이유는 손보다 더 따뜻한 배에 있던 열이 어디로 온 거야? 손으로 온 손으로 거야. 그럼 배는 어떻게 될까? 차가워져. 아까보단 차가워지겠지. 그래서 우리 서로가 나중에 커가지고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 손이 차가우면 이리 와봐 내 손 잡아 하고 이제 서로가 손을 딱 잡아주면 서로의 따뜻한 손에 있던 열이 누구한테 남자친구의 차가운 손으로 뭐 하는 거야? 옮겨가는 거야. 이는 선생님이 그래서 장가 갔어. 결혼했어. 선생님 아내가 손이 차가워. 근데 선생님 손이 따뜻해. 그리고 선생님이 손 잡아주면 우리 아내가 좋아했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좋아서 결혼했대. 근데 이상한 건 지금 선생님이 손이 지금은 오히려 선생님 아내 손이 더 따뜻해. 선생님 손이 차가워졌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 왜 추운 겨울에 이렇게 발 같은 거 차가우면 뭐 엄마나 아빠 발에다 이렇게 막 댄단 말이야. 따뜻한 사람 발에다 대면 막 야, 발 치워 막 이런단 말이야. 차가운 거 막 닿으면 엄청 차갑잖아. 근데 그게 열이 뭐 하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 이동 이동하는 거야. 자, 열을 받으면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요 이야기는 아까 우리 서로가 물었던 질문과 관련이 있어. 진행할 때. 왜 서로가 이 관련이 있을까? 열을 받으면 움직임이 활발해진다가. 음, 그 고무튜브 안에 있던 어, 그 공기하고 밑에 어. 있는 그게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공기 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거기 안에 물이 들어오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열을 받으면, 자, 이 공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어. 자, 여기에 이 공기 안에 있는 분자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들이 뭘 받으면? 열 열을 이렇게 받았어. 열을 받으면 이 공기의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고? 활발해 활발해져. 공기들이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가. 그러면 당연히 이 부피가 뭐가 되겠어? 커져요. 커지게 된다는 거야. 즉, 추운 날에는 민준이하고 민호하고 정아하고 서로가 추운 날에는 어떻게 돼? 웅크리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 좁아. 그걸. 좁아요. 근데 거기다가 막 사람들이 막 보일러를 엄청 떼가지고 엄청 뜨겁게 됐어. 그럼 니들이 이렇게 넷이니까 이렇게 꼭 붙잡아 있을까? 붙들어 있을까? 아니요. 아우, 더워, 저리 가, 이 자식아. 더 저리 가,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뭐 해주려고 그래.
멀어지려고 멀어지는 그러면 당연히 그 차지하는 부피가 더 뭐해? 커져요. 커지겠지. 이해가 가? 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됐던 뭐 다른 과목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4, 45쪽에 보니까 끓는 물에 동전을 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는 얘기야? 물이 더 이상 끓지 않고 그렇지. 조용해졌다는 얘기야. 민호, 왜 네. 막 물이 끓고 있었는데 왜 동전을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물이 끓는 걸 멈췄어, 민호야? 음, 우회 작전이라는 원리인데, 어, 여기 책이 있는 데를 읽어보면 가스레인지의 열이 동전의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되는 거지. 그럼 물이 더 이상 끓지 않게 되니까 덜 넘치는 거야? 뭔 말이야, 그러니까? 그뭔 말이냐고. 아, 열이 동전의 온도에 올리는 데 사용도 되고 그 물의 온도도 올리는 데 사용되니까 열이 조금이라도 그 열의 에너지를 동전으로 조금이라도 더 아니, 열의 에너지가 동전으로 옮기니까 그 물은 더 이상 안 부풀어 오르는 거야. 음, 정아야, 민호 말 네. 이해됐어? 정아야, 네. 민호 말 이해됐어? 정아야, 네가 반응을 해줘, 쌤 진행하고. 민호 말 이해됐냐고. 네. 설명해봐. 왜 동전을 넣으면 물이 끓는 걸 멈춰? 네? 왜 물이 끓고 있는데 왜 동전을 집어넣으면 물이 끓지 않냐고, 갑자기. 민호가 설명해줬잖아, 지금, 조금 아까. 정아야, 네. 이해했어? 민호 말 이해했냐고, 이해 못했냐고. 음, 자, 여기 냄비가 있어. 네. 밑에 여기서 불이 막 저기 되어서 물이 여기서 막 팔팔팔 끓어.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동전. 동전 하나를 집어넣었더니 이 물이 더 이상 끓지 않다는 얘기야. 잠시 동안은. 왜 그러냐고, 정말. 왜 동전을 집어넣으면 왜냐면 어, 동전이 밑에 열을 대신 열을 받아서 자, 이 동전이 끓으려면 동전 같은 경우는 뭐야? 비열이 크게 해서 작겠어. 크겠어요. 작아요. 작아? 동전은 쉽게 저기 돼. 물보다 쉽게 막 저기 뜨거워져? 아니요. 어? 자, 물보다는 이 공존이 더 끓으려면, 뜨거워지려면 더 많은 열이 필요하겠지. 응.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열을 공급받는데 어쨌든 요 끓는 상태가 아닌데 이 열들이 이거를 끓이기 위해서 이 열들이 사용될 거 아니야. 네. 또 아까 열은 더 뜨거운 거에서 차가운 곳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던 열이 여기로 갈 거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끓는 것들이 멈춘다는 거야. 근데 한참 동안 지나면 다시 끓어. 왜 다시 끓을까? 요 온도가 이 물의 온도하고 뭐해진 거야? 같아져서. 같아진 거야. 같아졌으면 이제 다시 이제 이거 전체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다시 온도를 높여 다시 끓겠지. 이해가? 네. 네. 자, 민준이가 처음에는 민우랑만 싸우고 있는 거야.
그 민준이가 막 민호를 연락해. 그 민호가 막 어디 터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민준이가 민호 패는 걸 중지해. 알고 봤더니 정아가 들어온 거야. 정아가 와서 민준이랑 또 막 싸우니까 민준이가 민호만 하고는 계속 싸울 수 없잖아. 누구도 정아랑도 뭐 해야 돼? 싸워야 되잖아. 그 정아랑 싸울 때는 민호하고는 뭐 하는 거야? 더 이상 못 싸우고 알았어. 멈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정아까지 다 뭐 하고 나서 완전히 정아를 제압하고 났으면 이제 다시 이제 민호를 뭐 할 거야? 또 때릴 거 아니야. 지금 선생님의 비유가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가? 네. 그러니까 민준이가 그 열이야 열. 열인데 민호라는 물을 막 끓인 거야. 그다가 갑자기 정아라는 동전이 들어오니까 정아라는 동전과 뭐 한 거야? 싸워서 끓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민호를 끓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52쪽 얘 보면 이 책에서 이제 열이 전달되는 방식 세 가지가 사실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도 나왔던 건데 세 가지가 나오지.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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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쪽에는 마지막에 나오고 48쪽에부터 52쪽까지 나오는데 열이 전달되는 방식 세 가지. 전도. 아까 우리가 말했던 전도도 있고 전도 재료 복사. 전도와 대류와 복사. 요 세 가지를 혹시 자기가 잘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나 전도와 대류와 복사를 나는 이해하고 있다.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서로가 혹시 전도, 대류, 복사를 아는 것만 한번 얘기해볼까? 네. 음, 근데 전도는 일단 고체에서 음, 열이 그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움직이는 게 전도고, 음. 대류는 기체나 액체가 열이 움직이는 걸 말하고, 복사는 잘 모르겠어요. 아, 민준이. 전도, 음, 대류, 복사를 민준이가 하는데 한번 설명해볼까? 그 약간, 전도는 약간 열이 그 다른 데로 그 온도, 다른 데로 이동하여가지고 온도를 올라가게 하는 것 같고, 음, 대류는 그 공기 중이나 아니면 그 뭐 액체 중에서 약간 그렇게 흘러가지고 약간 열이 이동하는 것 같고, 음, 복사는 그 빛을 해가지고 음. 빛에서 약간 열이 전달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전도와 대류와 복사에 대해 설명했는데, 전도가 되려면, 아이고, 왜 자꾸. 전도가 되려면, 자, 여기 A라는 물체가 있어.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전도가 되려면 A와 B 사이를 뭐 해주는? 이어 이어준. 연결해주는, 어? 아까 우리 서로는 고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막대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이런 물체가 있어, 물체. 그래서 요 A가 더 높아. 여기가 높아. 응, 여기가 뭐해? 낮아. 낮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뭐야? 이 물체를 통해서 열이 막 이동해 가. 이 물체를 통해. 만약에 이 물체가 없다. 그러면 열 이동을 뭐해? 못해. 안 해. 요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아야? 전도. 전도라 그래, 전도. 정아 됐니? 네. 반면에 대류는 우리가 이 땅이 뜨거워. 방바닥, 우리 방바닥. 방바닥이 여기 뜨거워. 방바닥에 뭐 보일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이 공기는 연결해 주는 게 있어, 없어? 복사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도 훈훈해. 여기도 우리가 따뜻해.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공기가 그 따뜻해져가지고. 이유는 이 방바닥 밑에 있는 여기 공기가 따뜻해져, 처음에는. 이 그래서 위로 공기가 위로 뭐해? 올라. 올라.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서서 이제 뭐야? 식겠지. 네. 식은 공기 다시 어떻게 돼? 내려와요. 내려와. 내려. 그래서 계속 그럼 또 여기서 또 따뜻해지겠지. 그럼 그게 또 네. 올라가.
또 쉽게 계속 좀 내려와. 순환하는. 이렇게 음. 계속 뭐 하는 거? 순환. 수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대류, 대류야, 대류. 자, 복사는 여기 뭐야? 태양, 태양이 있어. 아, 지워야 되겠다. 자, 여기 태양이 있어. 여기 지구가 있어. 그럼 원래는 이게 전도에 의해서 지구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 뭐가 태양과 이어줘야 돼. 이게 있어야 되잖아. 있어, 네. 없어? 민호, 없어요. 뭐야? 없잖아. 그럼 전도 말고 대류가 되려면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대류가 있어야 있으면 되는데 여기 우주는 공기가 공기가 다 없어요. 뜨거워져갖고 여기가 뜨거워지잖아. 근데 우주에 공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거의 또 못 없어요. 일어나. 그럼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도대체 이 태양의 따뜻한 걸 우리 지구는 어떻게 이 따뜻함을 받냐는 얘기야. 그게 뭐라고? 복수? 복사예요, 복사, 복사. 그래서 이 복사는 아까 이 책에 따르면 뭘 통해서? 빛, 태양빛을 통해서 열이 함께 뭐 된다? 전달된다. 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사. 복사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전기 난로가 있어. 전기 난로가 있는데 여러분이 전기 난로에다 여러분 손을 탁 댔어. 아, 뜨거워 그랬어. 그럼 이건 뭘까? 이거는 전도, 전도야, 전도. 전도 첫 번째. 직접 닿아서 이렇게 열이 된다고 전도. 근데 전기 난로를 틀어놨더니 방 안 전체의 공기가 훈훈해. 이건 뭐야? 대류, 이건 대류야. 근데 전기 난로가 있는데 방 안 공기는 아직 안 훈훈해. 근데도 우리가 앞에 가면은 따뜻한 걸 느껴. 그 등은 차가워. 등은 차가운데 앞에 보면 앞에는 따뜻해. 이건 뭐야? 복사, 이게 복사야. 전기 난로가 나는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그 열을 뭐 한다는 거야? 느낀다는 거야. 이런 건 복사야. 그래서 전도와 대류와 복사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 근데 저 지금 그 컴퓨터 배터리가 부족한데 그 충전기 갖고 같아요. 충전기 갖고 와도 되고, 우리 거의 마치겠네. 혹시 못 들어오면 다음 주에는 책이 신화로 만나는 세계 근데 문명이라는 책이야. 7% 남아서 몇 분 후에 끝나? 9분 정도 버틸 수 있겠네. 아, 그래. 그러면 곧 마칠 거야. 그래, 그래. 네. 자, 신화로 만나는 세계 문명이라는 책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책에, 뭐, 나와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아까 샤를의 법칙 89쪽. 89쪽에 샤를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어. 뭐래? 샤를의 법칙이.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는 거야?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진다라는 것들을 샤를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 과학자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다 오랜 연구 끝에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밝혀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랫동안 전자레인지가 없었어요. 집사람이 전자레인지 건강에 안 좋다고 전자레인지를 못 사게 하는 바람에 전자레인지를 없다가 선생님이 막 이겨가지고 전자레인지를 겨우 샀어. 그런데 선생님이 전자레인지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계란을 넣었다가 선생님이 그 계란이 터져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고 또 그 계란 저기 한 걸 또 입에 넣었다가 막 입천장을 다 데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 책을 보고서 이래서 계란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왜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리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볼까? 누가? 책을 바탕으로 84쪽. 왜 계란이 폭발한대?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음. 부피가 커지니까. 근데 왜 계란이 폭발하는 거야? 음, 이제 안에 있는
기체가 부피가 커져서. 왜 근데 다른 건 폭발 안 하는데 계란만 폭발하냐고. 지금 서로가 말한 게 맞아. 근데 서로가 말한 건 지금 반쪽이야. 나머지 반쪽을 누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통해 계란 속의 수분에 큰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음, 그 에너지를 얻은 물방울은 기체인 수증기가 돼가지고 계란 껍질이 없으면 수증기는 밖으로 나가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음. 계란 껍질이 있어가지고 그 수증기 분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있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폭발하게 돼요. 어. 자, 무슨 말인지 서로 이해가 됐어? 너가 빼먹은 그 반쪽이 뭐겠어, 그럼? 그 껍질 안에 그 분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말한 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이제 마이크로파를 받으면 그 안에 있던 수증기들이 막 뭐 한다는 거 활발히 운동을 한다는 거야.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냥 밖으로 그냥 문 열려 있으면 밖으로 나가면 되잖아. 네, 근데 계란 껍질로 이 계란이 뭐한 거야? 갇혀서 둘러 쌓여 있는 거야. 네. 게다가 이 계란 껍질이 아주 뭐하대? 단단. 단단해요. 빠져나갈 수 없대.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부피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터진. 이거를 더 이상 못 견디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 왜 전자레인지 같은 거 돌릴 때 뭐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구멍 좀 이렇게 뭐 해서 뚫어갖고 아, 넣으라고 그러지. 계란찜 할 때도 어? 계란찜 할 때도 어. 그 랩 뚫어가지고 그래. 그치. 랩 이거 씌워갖고 그냥 돌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터지니까. 그 안에 이 랩으로 둘러싸으면 그 랩 역시 그 공기가 통하지 않아. 구멍이 없어, 쉽게 말하면. 그럼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그 안에서 뭐 부피가 팽창하다가 그 계속 막고 있으면 이게 한꺼번에 뭐 한다는 거야? 빵 하고 터져. 터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폭탄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구멍을 뚫어 놓으면 그 구멍을 거기로 수증기가 나와. 새 나오니까 뭐 할 리가 없다는 거야? 터질 리가. 터질 리가 없다는 거지. 정아 이해가?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떤 그런 원리들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열이라는 이 책은 우리에게 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도 알려주고,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이 얘기가 사실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난번에 날씨를 변화시키는 바람인가 거기에도 겹치는 내용이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또 겹치는 내용이 자주 나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못 익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밑바탕이 되어서 다음번에 또 더 책을 잘 읽을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몰랐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익혀가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읽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자꾸 여러분에게 뭐 한 이유가, 질문한 이유가 내 말로 이해했나. 근데 이제 더 좋은 거는 선생님이 물어봐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혼자 책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말로 바꿔서 설명해 보는. 그럴 때 우리가 이 책을 비로소 제대로 잘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뭐라고? 이거 신화로 신화로 만나는 만나는 세계문명. 그렇지. 민주 갖고 있네. 신화로 만나는 세계문명 책이고, 우리가 그 책하고 다음 주에는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았고, 선생님이 앞에 시간표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원래 9시 10분에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면 돼. 네. 그래. 잘 쉬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